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선물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하고 코인 꿀통 찾는 파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기초부터 가능하다면 심화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1일 1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틈틈이 보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끊어서 시리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요청도 많았고 사실 영상이 있긴 있었는데 좀 더 깔끔하게 다듬고자 새로 제작을 하였고,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의 단점이라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길잡이라는 게 없어서 더더욱 어려운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조금 높고 어려워도 잘만 익히게 된다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맞는 기법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먼저 그래도 좀 끝까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다들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보시면서 제 라이브 방송도 보시고 책도 같이 겸해서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매번 제가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파동 관점 공유 단톡방도 따로 개설을 했으니까요.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우선 기본적인 임펄스 파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보면 뭐 충격파, 조정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상승파동, 하락파동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펄스의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의 특징은 대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뭐 더 있을 수 있다면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선 5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은 3개의 파동, 조정 파동은 2개의 파동, 총 5개의 파동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펄스 파동이 맞다라고 하면 ABC 조정 이후 ABC 같은 경우는 다음 2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 5파동으로 임펄스가 나오면 조정 후에 반드시 상승으로 그 방향에 맞춰, 또는 이제 반대로 하락 5파동이 떨어지면 반등 후 ABC 조정 후에 반등 파동 이후에 다시 5파동으로 좀 구겨졌네요. 하락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1파의 고점은 4파의 저점과 겹치거나 닿을 수 없다. 겹쳐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대체적으로는 3파의 길이가 가장 길다. 다섯 번째, 파동은 어느 지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쭉 연결이 되어서 카운팅이 되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차트가 있다고 막 생각을 해봤었을 때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연결이 돼서 쭉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를 보통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 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일단 특징과 비교해 봤었을 때 총 상승 파동 1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인 2파동, 하락 파동, 그 다음 상승 파동인 3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 하락 파동인 4파동, 그리고 상승 파동인 5파동, 이렇게 총 상승 파동 3가지, 그리고 조정 파동 2가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완성이 되면 조정 이후에 바로 이제 또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파의 고점이 이 4파와 맞닿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겹치거나 여기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임펄스를 볼 수가 없다. 물론 뭐 ABC에서 A의 5 또는 뭐 C의 5로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뭐 리딩 다이고널이나 다이고널 뭐 웨지의 형태 보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제 명확한 임펄스에서 이게 뭐 닿으면 된다라고, 뭐 새로운 파동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요즘 시대에서는, 요즘 파동에서는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절대 여기가 닿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건 이제 더 뒤에 심화 강의나 뒤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1파의 고점이 4파의 저점에서 이제 맞닿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파동, 5파동이 상승파동이고 나머지 2파, 4파가 조정파동인데 보통의 가장 큰 파동은 3파동입니다. 근데 꼭 무조건 3파동이 길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3파동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고, 1파동이 가장 길 수도 있고 3파동이 가장 길 수도 있고 5파동이 가장 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3파동이 가장 길게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안에서 또 5개, 조정파동인 3개, 그리고 상승파동이 5개, 조정파동이 3개, 그리고 상승파동이 5개로 이렇게 다 일일이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파동이 모여서 큰 파동을 이루고, 뭐 이거를 보통 뭐 메이저 파동, 마이너 파동 뭐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파동을 하나의 또 더 큰 파동이 1파동으로 완성되고 조정 ABC 2파동 나오고 3, 4, 5로 이렇게 다 뭐 대충 요거는 그릴게요. 이렇게 또 하나의 큰 파동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다 모여서 1파동이 완성되고 조정 ABC가 되고 3파동 가고 4파동 조정 오고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에 대한 거는 다음 강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임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정파동인 AB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라이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 간좀 공유 단톡방을 제가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